수학하에서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집합과 원소가 되겠는데, 그 전까지 너네가 알고 있던 어떤 그 연산 규칙들, 그죠? 그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큰 흔들림이 있을 예정이기는 해요. 하지만 집합과 원소, 이거 뭐 그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집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집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집합은 뭐 여러가지, 지금 밑에 보면은 여기 일상적 모임에서는 뭐 예쁜 꽃의 모임, 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내가 여기 들어가겠지. 맞죠? 빨리 긍정해.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집합이다라고,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의 집합은 요것들이랑 좀 달라요. 수학에 지금 요거 적도록 합시다. 자,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건물의 모임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높은 건물의 모임, 이건 집합이 되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뭐 적당히 우리 집 저기 저 단지 뒤에 있는 저 아파트도 높아 보이는데 누가 보기에는 저건 높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학에서 집합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알겠죠?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근데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지만은 높이가 500m 이상인 건물의 모임, 이러면 이건 명확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집합이다라고 할 수 있다. 알겠지? 수학에서도. 자, 그래서 원소라는 무엇이냐? 원소는 집합, 그 집합을 구성하는 대상을 우리가 원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를 적어두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에서의 집합은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밑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 보면 이제 일상적 모임과 수학적 집합으로 우리 이 녀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멘트들이지만 이것이 과연 수학적으로 생각해도 집합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1이랑 2가 있죠. 그럼 요건 집합인 거예요. 집합이다. 예쁜 꽃들의 모임, 내가 생각하기엔 장미가 충분히 예쁜데 너네가 생각하기엔 장미가 안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집합이 아니다. 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수가 엄청 많죠? 이번에 뭐 내일 본다라는 그 수능도 49만 명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가 엄청 많지만 그래도 명확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집합이 맞습니다. 자, 잘생긴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느끼겠지만 집합이 아닙니다. 알겠죠? 누군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충분히 잘생겼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충분히 잘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집합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여기 체크 한번 보시면은요, 집합은 주로 알파벳 대문자 A, B, C로 나타내고요, 그 A, B, C 속에 들어있는 원소는 소문자로 나타낸다 라고, 우리가 주로 이제 집합과 원소를 기호로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집합인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모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예를 들어 90점 이상 이러면 딱 명확하지만,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에 큰 소리를 내는 동물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명확하지 않죠. 자, 3번에 우리 반에서 남학생들의 모임, 이건 이제 명확합니다. 그죠? 남자는 명확하게 우리가 골라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번이 바로 집합이 됩니다. 알겠죠? 네. 자, 넘어갑니다.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보도록 할게요. 자, 집합, 어떤 집합 S에 대해서, 자, 이건 이제 어떤 집합 S예요. 대문자를 사용을 했잖아요. 그죠? 어떤 집합 S에 대해서 A라고 하는 원소는 S의 원소이거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일반 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일반 학생이다라고 하는 이 집합 안에 수호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몇 반이니? 학교에서?
2반이요. 2반. 그죠? 그럼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너 1반 해? 그럼 넌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원소들은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간다와 안 들어간다를 우리가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여기 첫 번째. 그때 그 기호는 여기 이 부분을 이거 좀 이제 여러분들 책에는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내가 이걸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면 이제 삼지창이라고 부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것과 요것의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에다가 적읍시다. A가 집합 S의 원소이다. 자, A가 집합 S의 원소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냐면은 A가 집합 S에 들어간다 라고 해서 A를 여기 포크의 왼쪽에다가, 삼지창의 왼쪽에다가, 그리고 삼지창의 오른쪽에다가 S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A가 S의 원소이다의 표현법이 요렇게, 이거 좌우 바뀌면 될까 안 될까요? 좌우 바뀌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기호로 우린 앞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A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 자, A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A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 땡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죠? 이게 A가 집합 S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내가 중학교 3학년 여러분들 코찌지기 시절부터 너희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게 요 화살표의 의미였어요. 요 화살표의 의미, 나랑 똑같은 화살표를 그렸기를 바랄게요. 자, 요 화살표의 의미가 여기 이제 드디어 배웁니다. 제대로. 자, 요 화살표는 서로 같은 뜻임을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둘 다 참이 돼요. 그래서 저 화살표의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같은 내용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저 화살표의 내용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 20의 양의 약수, 20의 약수에 뭐가 있어요? 1, 2, 4, 5, 10, 20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밑에 있는 것 중에서 표현법이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보면은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1번 틀렸죠? 1은 A의 원소잖아요. 왜? 20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했으니까. 3은 A의 원소다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3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3번에 5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5는 A의 원소니까 얘도 틀렸습니다. 4번에 10은 A의 원소다 라고 했는데 여기 10이 A의 원소, 20의 약수에 들어가니까 요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됐나요?